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록88입니다. 오늘은 제가 14년차 중견기업 직장인이 번아웃을 심하게 때려맞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중견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사실 뭐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뭐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처리해야 할 일의 이 스펙트럼, 그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전 연구직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원자재 구매 업체를 찾아야 되고 그걸 이제 뭐 견적받아서 구매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원자재가 들어오면 그 원자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잘 들어왔는지 검사도 하고 그럼 들어온 원자재는 또 R&D 창고에 내가 또 비치도 다시 다 해놔야 되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연구 테마 이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테마 검토해서 뭐 실험 계획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다 뭐 설계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생산이 아닌 연구다 보니까 그 연구 샘플에 대한 이제 제작하고 평가도 이제 제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위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한 가지만 그 한 가지 분야만 좀 디테일하게 깊게 하는데 근데 어쨌건 기업이 작다 보니까 두루두루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그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 세금 계산서 처리도 해야 되고 더 놀라울 수도 있는데 제조원가까지 제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제조원가를 검토하냐? 그 이제 재무팀에서는 연구 제품이다 보니까 다 이제 커스터마이저로 주문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의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한 뭐 외주 가공이라든지 얼마나 인력이 소모된 노무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산정이 불가능하다 그겁니다. 근데 제 입장은 핑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이유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많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두루두루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입사한 지가 별로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역시 좀 작은 기업에서는 내가 많은 분야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 13년, 14년 차 됐는데도 이러한 일의 스펙트럼이 줄지가 않고 오히려 늘어나니까 이거 좀 번아웃이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뭐 부산 사나이기도 하고 뭐 부산 사람들 성격 좋은 사람 많은데 저는 좀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조금 짜증난다고 막 말을 다 하는 성격은 아니고 저도 꾹 참다가 좀 터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는 이제 참다가 뭐 제 윗사람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바로 연구소장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좀 면담 좀 하자 해서 개별 면담을 해서 일이 너무 많다. 그 내 일을 이제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제 입장에서는 내가 일이 많은지 회사가 알아. 내가 맨날 야근하고 막 남들보다 뛰어댕기고 이런지 아는데도 그냥 안 도와줘. 사람 뽑아줄게 하면서 뭐 2년 동안 사람도 안 뽑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는 일을 이제 연구소장이 줄여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제 업무 스코프를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게 제 일을 어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고생하고 힘들다라는 거는 다 팀원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기한테 일부 넘어왔기 때문에 엄청 짜증냅니다. 엄청 짜증내고 그게 티가 날 정도로 한 달 동안 뭐 부서 미팅도 같이 안 하고 나를 완전 이제 속된 말로는 뭐 악마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그런 거에서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막 중간에 자기들끼리 티타임 한다 치면서 막 1시간씩 노가리 까고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바빠 보이는데 그거 받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오래 다녀보니까 느낀 게 이게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다 같이 바쁘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바빠 보이면 이게 이제 번아웃이 제대로 옵니다.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남들이 나만 바쁜 줄 알아. 심지어 야, 넌 왜 이래 바쁘냐?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겠다. 아, 너는 회사의 미래다라고 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들은 그렇게 일을 하기 싫은 거죠. 사실 저도 그렇게 일을 하기 싫은데 뭐 제가 제 성격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일이 많이 떨어지고 또 저한테 잘한다라고 제가 고가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실제적으로 일이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 과하게 떨어지고 윗사람한테도 어필을 했는데 이게 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일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그리고 그게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일이 잘하면 더 늘어난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성격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꼼꼼합니다. 제 성격 자체가. 제가 또 여기 회사가 첫 회사고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저 때는 군대가 2년이었거든요. 요즘은 뭐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럼 저는 휴학하고 바로 군대 가서 군대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복학하고 휴학 안 하고 바로 취업해서 26살 때 그러니까 어째 보면 완전 풋내기 때 취업을 했죠. 근데 이제 26살에 처음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내고 아니 뭐 사회생활 아는 것도 없고 뭐 이제 뭐 공구 같은 제가 1차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뭐 공구 뭐 나사, 볼트, 스패너 이런 거 구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을 혼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제가 좀 완벽주의자 성격이고 꼼꼼한 성격이었는데 처음 입사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처리를 해야 하다 보고 또 회사에서 이제 처음에 뭐 실수하고 욕 많이 먹잖아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좀 전통 1차 제조업체에 있다 보니까 제조업 업종에 있다 보니까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 할 때 대학교를 나온 게 맞냐 수준이 왜 이러냐 뭐 대학교에서 뭐 배우는 거 있습니까? 가서 저 때는 만나서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술 퍼먹고 뭐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동아리를 했다 보니까 하루 종일 축구하고 뭐 시험 기간에만 잠시 벼락치기 하고 이렇게 졸업해서 입사한 거지 뭐 얼마나 배우고 오겠어요. 뭐 다 회사 가서 처음부터 배우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도 꼼꼼한데 더 꼼꼼하고 꼼꼼해지는 거예요. 그 욕을 먹기 싫어서. 근데 이런 성격 때문에 제가 이제 번아웃이 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직인데 또 제조업, 일반 금속 제조업에 있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이 다 파트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장 사람들은 그 연구직인데 연구도 하고 생산도 하는 회사다 보니까 현장 분들이 다 생산 일만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하는 쪽은 연구를 위한 좀 연구 장비, 그다음 그 연구 장비를 운영하는 연구 인력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생산도 하고 연구하는 거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제가 특히나 처음 입사했을 때는 현장 나가가지고 이 샘플 만들려고 하면 야 이게 뭐 이 현장에 계신 형님들이 야 이게 뭐 내게 아닌데 뭐 이거 뭐 네가 해야지 이거 우리 일 아니잖아 하면서 당연히 안 도와줬어요. 혼자 했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몇몇 이제 좀 성격 좋으신 형님들이 도와는 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하긴 했지만 거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 혼자 다 했다. 근데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현장 사람보다 오퍼레이팅을 더 잘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그리고 뭐 나한테 이러한 게 안 돼 라고 현장 가보면 내가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오퍼레이팅 능력이 엄청 좋아졌죠. 그렇게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또 단점이 그러니까 안 해. 다 날 불러. 현장에서 샘플 만들거나 생산할 때도 생산으로 넘어간 제품들도 다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첫 번째 말했듯이 이게 뭐 일의 스펙트럼이 많은 거와 연관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계속 입사하면서부터 계속 혼자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자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률은 좋아지긴 했는데 그게 한 10년 이상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연구자로 들어온 거야. 현장 작업자로 들어온 거야. 이런 현타가 심하게 옵니다. 심지어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 사람들은 당연히 내일은 내가 하는 사람으로 딱 그게 생각이 바뀌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가 가서 억지로 끌고 와서 좀 도와도 해야 뭐 좀 도와줄까.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온 거죠. 이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좀 오히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인간관계가 엄청 좋습니다. 실제 나올 때도 인간관계가 엄청 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있어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인간관계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제 성격이 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긴 한데 좀 트러블이 생기는 걸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었을 때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어보면 다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A라는 사람 들으면 A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겠어. B라는 사람 말 들으면 B라는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 그런 공감이 좀 잘 되더라고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뭐 다 좋아요. 저는 벽이 없고 다.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단점이죠. 번아웃이 왔죠. 그것도.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중소기업 특성상 일의 범주가 넓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저와 관계된 사람들의 일을 들어보면 다 제가 알다 보니까 뭐 이분이 일이 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 제가 뭐 때문에 바쁜데요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저의 마음은 우리 기브 앤 테이크라고 내가 좀 도와주면 상대도 날 좀 나중에 도와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100을 줬다고 100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 100을 주면 한 3, 4는 받을 수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이 저는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는데 저는 실제 도움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뻔히 바쁘지만 내가 도와달라 인정사정 막 뭐 안 하면 속된 말로 파리처럼 막 손 안 비비면 안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저는 이상하게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가 무서운 게 내가 도와주면 상대는 쉽게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격이 제 입으로 그런 말해서 좀 부끄럽긴 한데 성격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으면 내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일도 오지랖처럼 도와주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게 또 번아웃이 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일은 또 못하거든. 근데 내일은 내가 도와준 사람들 도와주냐? 안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번아웃을 심하게 때려맞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뭐 공감된다고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직장 생활에서 있었던 이제 퇴사 관련된, 이제 뭐 퇴사뿐만 아니라 제가 직장 생활 노하우라든지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제가 20, 30대까지 직장 생활 하면서 좀 어째 보면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른 좀 애매한 나이에 퇴사를 했는데,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좀 뭐 어린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줄 수 있는 많은 영상을 올릴 테니까, 뭐 궁금한 사항 있거나 하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롭88이었습니다.